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산전기학원 강사 윤홍준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1회 전기기사 필기 전기설비 기술기준 문제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절연내력시험 전압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절연내력시험 전압 문제 공부 많이 하셨죠? 예전에는 1위 문제로 출제됐던 절연내력시험 전압입니다. 그렇다면 절연내력시험 전압에서 우리막 전로 및 기구 이쪽에서 어떤 걸 공부했죠? 그렇죠. 우리 7000V, 그래서 7kV 이하급은 몇 배를 한다? 그렇죠. 1.5배를 한다. 그런데 우리 최저시험 전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최저시험 전압은 뭐죠?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곱셈을 했는데 그 값이 나오지 않으면 쓸모가 없어. 그러니까 그거보다 높은 어느 정도 전압을 해줘. 그런 게 바로 최저시험 전압이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 문제 3300V, 2차 측이 220V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때 각각 몇으로 실험해야 되는가? 그러면 3300V는 어렵지 않습니다. 3300에다가 우리 몇 배? 1.5배를 하게 되면은 4950이라는 수치가 나오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렇죠. 220V 쪽. 자, 220V는 곱하기 1.5를 하게 되면은 330이 뜨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답으로 있더라도 찍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왜? 우리는 최저 시험 전압 몇 볼트? 500V라는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험에서 지금 4950 있는 게 몇 개예요? 하나밖에 없네요. 그렇다면 정답은 1번. 그리고 지금 2차 측은 왜 330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최저 시험 전압 값이 500으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2차 측은 500V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케이블의 일부가 아닌 경우에 또는 선로 도체와 함께 수납되지 않는 본딩 도체 중 보조 보호 등전이 본딩 도체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별표. 선생님 어려운 문제네요. 맞습니다. 왜냐면 지금 보조 보호 등전이 본딩 도체 그리고 추가적인 조건이 나왔습니다. 뭐예요? 기계적 보호가 된 것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왜 추가적인 조건이냐? 우리 일단 보호 도체 이 라인을 좀 공부를 해보면요. 우리 접지 단자라는 게 이렇게 있죠. 접지 단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접지 단자 쪽으로 이렇게 설비해서 들어오는 이놈들을 우리가 보호 도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우리 접지 극판까지 내려가는 이쪽을 접지 도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이 접지 도체의 굵기 문제가 원래는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육아님 16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 이 보호 도체 자체도 아니고 그리고 접지 도체 자체도 아닙니다. 그럼 선생님 이건 뭔가요? 우리가 위에 뭔가 설비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쪽에도 뭔가 설비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 여기서 내려오는 바로 이 접지 선유들은 보호 도체라고 부르긴 하는데 바로 이 설비와 이 설비의 노출 도전부. 선생님 노출 도전부는 뭐죠? 노출돼 있다. 바깥쪽 도전부 도전성이 있다. 전기가 흐르는 정도가 있다. 그렇다면 얘와 얘의 껍데기를 연결한 게 바로 보조 보호 등전이 본딩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등전이라는 건 전이차를 갖게 만드는 본딩 이어붙이기 놀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여기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는데 벌써부터 어렵습니다. 왜? 일반적이지 않은 우리 시험에서 많이 보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기계적 보호가 됐냐 안 됐냐 한마디로 껍데기 같은 거 씌워졌냐 안 됐냐 바로 그런 걸 뜻하는데 기계적 보호가 지금 된 거 또는 안 된 거에 대한 굵기가 또 법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굉장히 어렵겠네요. 그러면 아무래도 기계적 보호가 된 거는 보호되고 있으니까 좀 어때요? 그렇죠. 얇아도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2.5짜리 그리고 보호되지 않은 것은 좀 더 굵어야 됩니다. 얘가 4짜리예요. 한마디로 쉽지 않은 문제다. 하지만 만약에 이 시험 문제 이 한 글자 차이로 뭐가 답이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계적 보호가 된 것 하면은 지금 된 것 몇 짜리? 얇아도 된다. 그래서 2.5짜리가 정답이 되겠고 만약에 기계적 보호가 되지 않은 것 이러면은 몇으로? 답은 3번에 4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 하나를 풀 때는요.
우리 글자 하나로 답이 바뀌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꽉 잡고 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3번 문제죠. 전선에 접속 시 2개 이상의 전선을 병렬을 사용하는 경우 전선에 접속 그러면은 우리 이미 공부한 것들이 있어요. 일단 저항 어때요? 저항은 증가되면 돼? 안 돼? 안 되죠. 전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저항은 증가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부식되면 좋아 안 좋아? 당연히 안 좋겠죠. 그리고 우리 절연한 부분을 이렇게 껍데기를 벗겨냈어요. 그러고 나서 만약에 연결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그 부분을 절연은 기존보다 동등 이상급을 해야 된다. 한마디로 절연 잘해라. 그렇다면 중요한 거 뭐 있었어요? 그렇죠. 전선의 접속에서는 전선의 세기라는 게 원래 중요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선의 세기는 몇 프로 이상 감소시키면 안 돼요? 20% 이상 감소시키면 안 된다. 이게 바로 메인 문제고, 그리고 KC 이후로 좀 잘 나오는 문제가 어떤 거예요? 바로 이 전선의 병렬 접속이죠. 그러면 전선의 병렬 접속을 공부할 때 우리 기사든 산업기사든 어떻게 공부하냐? 구리선이 몇 짜리? 그렇죠. 구리가 50스퀘어짜리. 이것만 잘 잡더라도 어때요? 이 문제도 바로 풀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전선을 병렬을 접속할 때, 그런데 이 법은요, 실제로 간선에 대한 법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조그만 전선들을 분기할 때 이걸 쓰라는 건 아니고 메인 간선들 있죠? 두꺼운 메인선들, 그런 거를 분기할 때 쓰라는 법으로 우리 병렬 접속할 때 뭐 쓴다고요? 병렬을 사용할 때는 각 전선의 굵기는 구리선. 선생님 이건 뭡니까? 이거는 알루미늄선의 굵기입니다. 아무래도 구리랑 알루미늄을 둔다. 그러면은 누가? 그렇죠. 알루미늄이 저항이 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좀 더 굵은 걸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 놈은 알루미늄 거고, 우리는 지금 구리를 묶고 있기 때문에 어떤 거? 구리선 몇 짜리? 50짜리. 요 놈이 틀렸구나. 그래서 잘못된 것으로 몇 번? 1번이 답으로 되겠죠. 나머지는 맞는 답안이니까 좋은 말들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네 번째입니다. 전기울타리의 접지극과 다른 접지계통의 접전과 이거는 또 뭡니까? 좀 아쉬워요.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기 울타리 하면요, 사용전압 몇 볼트? 그렇죠. 250볼트. 그리고 우리 전기 울타리 그러면 특수성이 있어요. 그렇죠. 바로 전선입니다. 전선의 허용 인장 강도, 인장 하중이라고도 얘기하죠. 그게 몇 짜리예요? 그렇죠. 1.38, 38 광택짜리가 개별 문제로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 그렇죠. 전선의 굵기가 몇 짜리예요? 그렇죠. 우리 2짜리라는 특수성. 저압에서 2짜리 몇 가지 있습니까? 딱 3가지 우리 시험 문제에 있습니다. 저압 가공 인입선의 경관 15m 이하 2짜리, 그리고 농사용 전선로 2짜리, 그리고 마지막 전기 울타리 2짜리.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우리 전선과 기둥과 전선과 수목관, 전선과 기둥은 2.5cm, 전선과 수목은 30cm. 원래 일반적인 문제는 역시나 뭐 여기서 나오는데, 지금 얘는 뭐예요? 전기 울타리의 접지극과 그리고 다른 접지계통 간의 이격거리를 묻는 굉장히 또 난해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이제 법적으로 아무래도 이게 가까우면 안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몇 미터? 2미터. 2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5번 문제. 저압 옥상전례 실하는 전선은 인장 강도 2.30 이상의 것 또는 질은 몇 짜리? 이거는 뭐예요? 보너스스러운 문제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저압 전선, 저압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저압 전선로는 대부분 다 절연 전선의 기본 몇 짜리예요? 그렇죠. 바로 2.6짜리.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 저압 옥상 전선로, 옥상에 실하는 저압 전선로 역시나 고압 특고압보다 훨씬 잘 나오죠. 그러면 저압 옥상 전선로에 대한 특이점 한번 잡아볼까요? 우선 전선은 절연 전선입니다. 선생님, 왜 기본이 절연 전선이죠? 제가 옥탑방에 산다고 생각해 보시면 내가 문을 열고 딱 나갔는데 나전선이 막 샥 지나가면 기분이 어때? 너무 싫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몇 짜리? 절연 전선의 기본 2.6짜리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지지점. 지지점 몇 미터? 그렇죠. 15미터. 그리고 조형제와의 이격거리. 기본 몇? 그렇죠. 2미터. 뭐 케이블 쓰면 1m로 감해주는데요. 기본적으로 2m짜리. 그래서 요 사항 정도는 어떻게 꽉 잡고 계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다만 절연전선의 2.6은 항상 기본이고 뭐 둘 중에 하나만 정확히 외우셔도 다른 문제까지도 확실하게 풀어내실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입니다.
주택용 배선 차단기의 순시 트립에 따른 구분 중 순시 트립 범위 10배를 초과하고 20배 이하의 종류를 알맞은 것은 우리 저압 차단기, 저압 과전류 차단기 중에 바로 이 배선용 차단기, 주택용에서 순시 트립이라는 기능이 뭐예요? 그렇죠. 즉시 팡 하고 차단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차단기들은요, 뭐 5초, 7초 이러한 초가 있다면요, 이렇게 과부하가 걸렸을 때 기다립니다. 그쵸? 너 이놈 봐라. 1, 2, 3 이렇게 기다리는데 우악 하고 어떻게 단락사고 같은 게 나게 되면은 기다리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어떻게 팍 하고 끊어내는, 즉시 끊어내는 걸 순시 트립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순시 트립 기능을 공부하실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무슨 영에 따른 바로 그 배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숫자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 그런데 첫 번째 숫자만 외우면은 게임이 끝난다. 몇 배? 2배. 그래서 요거 끌어와. 5에서 2배. 끌어와. 10에서 2배. 그리고 얘는 앞쪽에 무슨 형은요. 지금 B형, C형, D형인데 이거 공부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왜? A형 없다. A형 없다라는 거. 요거를 꼭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우리 실기시험에서도 이게 나오는데 이런 데 딱 비워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 이거 영문이었지 하면서 A, B, C 하고 뭐 한다? 장렬히 전사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우리 바로 A형 없다. 이거랑 뭐 B, C, D 그리고 3에서 5 요거까지는 꽉 외운다. 그럼 몇 배? 2배 치기 하면은 끝납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어진 문제 뭐 물어봤어요? 그렇죠. 10에서 20배, 전격이 10에서 20배 트립되는 거 바로 D형.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7번 문제입니다. 포괄성 분진동 화학용 분말이 전기섭이가 발원이 되어 이미 게임 끝났어. 선생님 무슨 말이죠? 우리 공부할 때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폭발하거나 불나, 먼지 그럼 뭐예요? 합금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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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금캐. 선생님 제가 FM으로 딴 데서 공부했는데 이거 폭연성은 금캐, 가연성은 합금캐라고 했는데요. 왜 합금캐, 합금캐 그러십니까? 물론 이렇게 나누는 게 맞아요. 근데 원래는 그거보다 훨씬 디테일하게 몇십 가지를 나누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시험에 임하는 사람으로선 어떻게? 그냥 불나거나 폭발에 합금캐만 알면은 게임이 끝나죠. 왜? 안 되는 거. 그럼 무조건 가연성 문제입니다. 왜냐? 폭연성은 금캐밖에 없고 가연성은 합금캐가 있죠. 그러면 안 되는 거 하면은 합금캐 빼고 찍으면 돼. 그런데 만약에 지금같이 가능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은 어떤 거? 합금캐 중에 찍으면 되는데 지금 이 문제처럼 선생님 합금캐 중에 찍으려고 그랬는데 두 개가 다 있어요. 그럼 뭐 찍으시면 돼? 더 단단한 금속관 찍으면 게임이 끝나버린다. 그래서 합금캐 중에 찍는다, 합금캐 빼고 찍는다. 이것만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은 불나거나 폭발하면 웬만하면 다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합금캐를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계속해서 8번 문제입니다. 전기흡기를 전기 공급하기 위한 전원 내장재는 전원변압기 사용전압. 역시나 전기흡기 그냥 사용전압 문제. 가장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전기흡기 하면은 당연히 사용전압 10V 뭐 요 정도는 공부를 하셨을 텐데 모르면 지금 외우시면 됩니다. 그런데 전기흡기가 어디서 나와요? 그렇죠. 우리는 한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우리 절연. 한마디로 절연을 어떤 거 있어요? 하면 안 되거나 아니면은 뭐 기술상 곤란하거나 아니면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것들.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어? 세상의 모든 세 글자 접지점.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전기 시리즈, 전기 보일러, 전기로, 전기욕기, 전해조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무슨 변압기? 그렇죠. 시험용 변압기가 있다. 제가 지금 다 쓰진 않고 말로 설명드렸지만 아마 공부하신 분들은 바로바로 캐치를 하실 겁니다. 다시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세상의 모든 접지점, 그리고 전기보일러, 전기욕기, 전해조, 그리고 우리 전기로, 그렇죠? 그리고 시험용 변압기. 저도 빠르게 말해야 되니까 약간 더듬거리네요.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우리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9번. 저압 옥내 배선의 사용 전선 중 전광푸시 장치의 기타 유사한 장치 또는 제어류 등의 배선이나 다신 케이블의 굵기는 이미 끝났어요. 선생님 또 뭐가 그렇게 자꾸 끝났나요? 저압 옥내 배선에 굵기 문제가 떴다. 그러면은 이렇게 공부하시면 끝나죠. 저압 옥내 배선의 굵기는 기본 2.5. 그런데 시험 문제 조건에 재전출이 떴다. 그러면 제어회로 전광푸시 장치, 출퇴 표시 등 얘네들은 낮은 전압, 낮은 전류. 그러니까 굵기도 낮아. 1.5.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갑니다. 어떻게? 특수 키워드가 떠버렸다. 전선이 바뀐 겁니다.
고무 코드, 다심형 케이블, 캡타이어 케이블 이런 게 나오면은 몇 짜리? 무조건 0.75짜리. 일반적인 문제들은 고무 코드나 캡타이어가 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다심형 케이블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요 세 가지 키워드는 아무리 지가 재전출에 제가 떴다고 해도 어떻게 된다? 이미 전선의 종류가 바뀌었기 때문에 답이 쓱 하고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3번의 0.75가 정답이 되겠죠. 자, 계속해서 10번 문제. 자, 229 가공전선로 어쩌고저쩌고. 아, 다중접질한 중성선을 제외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전력선만 얘기한다는 뜻입니다. 를 상부정제 위쪽에 접근한 상태시라는 경우 가공전선과 건조물과의 최소 이격거리 이미 키워드 잡으셨어야 돼. 어디서? 건조물. 그런데 이거를 포기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건조물 이론이 도대체 어떤 거길래 포기를 하냐? 건조물 기준으로 위쪽이냐 옆쪽이냐 그거에 따른 저압이냐 고압이냐 특고압이냐 나전선이냐 저전선 케이블이냐 그게 다 장난이 아니죠. 그렇다면 여기서 짧게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우리 건조물이 있대요. 건물과 저역물의 뭐 합성어지 뭐. 그러면 이 건조물에서 위쪽으로 저고압이 시험 문제에 떴어요. 또는 특고압이 뜰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에라 모르겠다. 건조물 위쪽은 에라 모르겠다 3일. 그리고 뭐 나절케. 선생님 이거 3일 아니었는데? 그렇죠. 원래대로는 여기가 .5, .2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도 어떻게? 2, 1인데 요게 일반상. 그리고 얘는 케이블일 때. 선생님 이건 또 무슨 말이죠? 이게 나절, 이게 캐라는 거죠. 그러면 에라 모르겠다. 뭐? 위쪽으로 가면 3, 2, 1 하고 나절 캐. 이것만 아셨어도 우리는 이 문제를 뭐 할 수 있다? 풀어낼 수 있다. 왜냐면 35kg 이하급은요. 웬만하면 이걸로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위쪽 말고 제가 보는 시험 문제는 옆쪽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 옆쪽 가능하죠. 우리 옆쪽 저고압이다. 이쪽으로는 특고압이 지나간다. 그러면 저고압 몇 배수? 4배수. 특고압 몇 배수? 5배수. 그럼 선생님 4배수가 뭡니까? 4, 1은 4, 4, 2, 8, 4, 3, 12, 0.4, 0.8, 1.2. 5배수는 5, 1은 5, 5, 20, 5, 3, 15. 아, 그러면 뭔지 몰라도 찍어낼 때 뭔가 느낌은 있다. 그러면 선생님, 얘도 나절캐입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렵습니다. 나절캐가 아니고 이거는 캐가 맞긴 해. 그런데 얘는 뭐예요?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을 경우. 여기가 좀 어려워. 여기는 뭐야? 이게 일반. 그리고 이게 뭐예요? 그렇죠. 이게 특고압 절연전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렵긴 해요. 하지만 뭐 일단 감은 잡으셔야지. 공부할 때 뭐다? 위쪽으로 가면 3, 2, 1, 옆쪽으로 가면 저고압 낮은 거 4배수, 특고압 몇 배수? 5배수. 그럼 지금 위쪽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조건 한번 계속해서 볼까요? 위쪽이고 그리고 쭉 읽었더니 오호 요놈 여기 숨어있네요. 나전선. 그러면은 위쪽으로 나전선 에라 모르겠다. 일단 특고압이니까 3, 2, 1 나절캐 3짜리 정답은 4번 이렇게 찍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1번. 사용 중 예상치 못한 회로의 개방에 위험 또는 큰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부하에 전원을 공급하는 회로에 대해서는 과부하 장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으로 잘못된 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어떠한 부하에 과부하 보호 장치를 하는데 그거를 뭐 생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사항으로 다시 뭐 잘못된 것은 이라는 문제네요. 그러면 이런 문제 과거에 기출로 아마 있을 겁니다. 다만 잘 보진 않으셨을 거야. 그러면 얘는 이제 답만 찍으면 되는데 이 답을 어떻게 유추하시면 되냐? 자, 우리가 이 과부하 보호 장치. 그러면 과부하 보호 장치는 뭐예요?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과전류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런데 그러면 과전류에 대한 보호를 생각하시면 된다. 그러면 여기서 느낌상 이거 막 전류 느낌이야. 이거 전자석 크레인은요, 뭐 전자석의 원리로 팍 하고 붙이는 거. 그러면 그런 것도 뭐 어쨌든 전기 흘러.
그리고 전류 변성기래. 그러면은 전류 변성기 우리 어떤 게 있어요? 그렇죠. 바로 CT 같은 거 있죠. 전력광학에서 배우는. 그러면 근데 이놈은 뭐야? 그렇죠. 전류가 아니네. 그러면 전압 변성기 이런 건 법에 아예 없어. 여기 이쪽 파트엔 아예 있지도 않아요. 과거보 장치. 그렇기 때문에 아하, 너 전압 요놈 하고 바로 찍어내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 문제 나오면 어차피 똑같은 보기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나 체크해 가시면 되겠죠. 자, 계속해서 12번. 특부와 가공전선로 중 지지물로서 직선형의 철탑을 연속할 10기 이상 사용하는 부분에 자, 이거 뭐예요? 그쵸? 우리 이렇게 공부하면 좋다 그랬죠. 우리가 철탑의 종류 원래 이런 게 가장 많이 나오고요. 아마 뒤에서 나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철탑 같은 거, 이러한 철탑 같은 거를 얘기할 때 몇 기마다 뭐 하냐, 몇 기마다 뭐 하냐 뜨면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잖아. 이게 장력에 견디는 애저장치, 그래서 내장 애저장치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 그냥 내장형, 보강형, 만약에 몇 기 뜨면은 바로 그냥 찍어내자, 숫자로. 내장형 5기, 보강형 뜨면 내장형 10기, 보강형 뜨면 몇 기? 5기. 이렇게 찍어내자고 했어요. 그러면은 얘는 뭐예요? 그쵸? 보강형 그쪽 아닙니다. 그래서 내장, 장력에 잘 견디는 내장치가 되어 있는 거 내장형 해가지고 몇 기? 그쵸? 4번에 10기. 이렇게 찍어내시면 되겠죠. 만약에 우리 뭐 보강형 철탑 같은 경우는 몇 기마다 하는가? 그럼 몇 기? 5기. 이렇게 찍으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13번. 가공전선의 지지물의 시선에 지선을 칠하려고 한다. 이 지선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우리 지선 또는 지지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별표. 이거는 왜 별표냐? 거의 뭐 공부하실 때 보너스로 열심히 공부하신 것들이죠.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바로 지선 또는 지지선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이거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해요? 그렇죠. 지선에는 5가지가 있다. 무조건 번호부터 넣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뭐 공부한다? 무조건 안전율 공부한다. 두 번째는 그렇죠. 지선의 지름 공부한다. 세 번째는 소선 가닥수를 공부한다. 뭐 소선수나 가닥수나 똑같은 거고요. 소선은 무슨 얘기냐? 우리가 지선 내릴 때 한 가닥을 내리면 끊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닥을 꼬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허용, 인장, 강도. 그러면 허용, 인장, 강도나 인장, 하중이라고 하셔도 되고, 그리고 5번은 도로횡단시 높이인데 그냥 높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왜 도대체 번호를 매겼냐? 일단 안전율 정도는 좀 암기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안전율은 2.5 이상, 지름 2.6, 가닥수 3가닥, 인장하중 4.31kN, 높이 5m. 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딱 느낌 오셨나요? 두 번째 거 요거, 세 번째 거 3가닥, 네 번째 거 4로 시작해, 5번째 거 높이 5m. 이것만 아시면 일단 90%의 지선 문제 끝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선, 지지선, 얘는요, 이 유형 말고도 뭐가 있어요? 그렇죠. 지선 사용하여 그 강도를 분산시키면 아니 되는 거. 그러면 어떤 거? 대따 크고 튼튼해야 되는 철탑. 그렇죠. 철탑 같은 경우는요, 웬만한 임시철탑, 6개월 이내 철거하는 철탑 외에는요, 절대 지선을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있어? 우리가 근가 있잖아요. 지선 근가. 이렇게 지지물이 있을 때 요 놈을 딱 땅에 이렇게 매설할 때 바로 여기 위에 부분, 여기가 아무래도 녹슬 수가 있으니까 요만큼 뭐예요? 아연 도금하죠. 얼마만큼? 30cm만큼. 이것까지 알면 뭐 게임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메인을 꽉 잡고 나머지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지금 소선 지름, 소선 지름 몇 번째 거? 두 번째 거. 선생님 헷갈리는데요? 너무 헷갈리네. 왜요? 이거. 일단 범위는 3개. 안전율 2.5는 외우셔야 돼. 그러면은 범위는 좁혀졌어. 일단은. 그러면 마지막 인장아주 몇 번째 거? 4번째 거. 답은 너구나. 정답은 몇 번? 2번. 아무리 여러 개 물어봐도요, 지선은 5가지가 있다 하면서 첫 번째 안전율, 두 번째 지름, 세 번째 가닥수, 네 번째 인장아중, 5번째 높이, 이것만 기억하시면 다 해결할 수 있으십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14번 문제. 특구와 강선의 지지물에
양쪽에 경관이 큰 곳에 사용하는 거. 자, 이거 틀리시면 안 되지. 왜요? 철탑의 종류 중 메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선형과 똑바로 있는 직선형과 각도형은 시험 문제에 뭐가 있어요? 몇 도 기준으로 하는가? 그러면 3도 기준. 요놈. 그리고 인류형 같은 게 문제로 치고 들어오면요. 전 가섭선. 지지물에 하중을 주는 모든 선류. 그거를 바로 가섭선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전 가섭선 불평형 장력 다 받는 거. 그게 뭐예요? 끝에 있는 인류형. 그리고 지금 문제 나온 양쪽의 경관의 차가 큰 곳. 오, 여기 막 호수 강이 있어. 그러면 이걸 넘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그때는 뭐 가장 튼튼한 놈. 바로 내장형을 사용한다. 그래서 답은 1번 내장형 철탑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15번 문제. 고안 및 특고학 강사로부터 공급받는 수용장수 인입구에 반드시 실어야 되는 것은 자, 얘는 뭐예요? 그쵸. 우리 전력공학에서 잘 나오는 바로 피레기. 댐퍼 뭐예요? 이거 다 전력공학 복이네요. 댐퍼 뭐예요? 그쵸. 전선의 진동 방지. 자, 아킹홍 뭐예요? 그렇지. 애자 보호. 혼이라는 게 뿔이잖아요. 그래서 뿔로 찌찌찌찌 보호해주죠. 그리고 조상기는 뭐예요? 그렇죠. 뭐 무유전력 조정장치로서 진상과 진앙정 모두를 조정해주는 놈. 그럼 피레기는 뭐예요? 그렇죠. 우리 피레기의 설치 위치 법에서 공부하셨죠. 어떤 게 있어? 그렇죠.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 그리고 그거를 바꿔주는 변전소. 발전소 및 변전소의 인입구 및 인출구.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 그렇죠. 변압기로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집 앞에 있는 변압기. 그러면은 변압기, 실제로는 법이 길어요. 배전선과 결합되는 특검력은 이렇게 특합측과 고압력은 이렇게 고압측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 거 필요 없다. 뭐예요? 변압기의 특합측과 고압측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 집 앞 수용장수의 인입구, 그리고 가공과 지중이 만나는 곳, 이 정도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특과 가공전선로로부터 공급받는 수용장수의 인입구라는 키워드가 나와 있죠. 그러면은 몇? 바로 피레기. 다른 건 어쨌든 틀렸으니까요. 자, 그럼 계속해서 16번. 전력 보안 통신 설비의 조가선에 대한 사항으로 잘못된 것은 이거는 뭐 과거에 우리 KCU에 이미 신출로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출을 좀 보신 분들은 충분히 푸셨을 텐데, 우리 전력 보안 통신 설비 전력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안전한지를 밑에 통신 라인이 같이 가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거기에 조가선에 대한 사항, 공중에 뜨는 걸 도와주는 선들 조가선이라고 부르죠. 그렇다면 이거는 뭐 과거에 똑같은 문제니까 설비의 안전을 위해 전주와 전주의 경관 중에 전주와 전주 경관 사이에다 한다고요? 그 사이에다가 이상하죠. 한마디로 전주와 전주 사이에는 접속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다고 법에서. 그래서 전주와 전주 경관 중에 접속할 것, 요 놈이 바로 틀린 거. 그런데 밑에 보시면은 너무 당연해. 부식되지 않는 별도의 궁구를 사용할 것, 부식 안 되는 거 좋은 거죠. 끝단은 날카로우지 않도록 할 것. 그렇죠. 날카로우면은 좋은 게 없잖아요, 이 세상에. 그리고 2조까지만 할 것. 뭐 요 정도는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이게 다 맞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뭐 나머지 하나를 정확하게 집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철도의 회생제동에 대한 사항으로 잘못된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이거는 제가 조금만 좀 각색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마 문제 바로 찍어낼 수 있을 거야. 우리가 전기철도에서 회생제동의 느낌이 어떤 거냐. 자, 지금 제가 이 수업 촬영하고 있는 데가 노량진이에요. 그러면 9호선 노량진역이라고 보고 이쪽으로는 뭐가 있어요? 그쵸, 뭐 노들역이 있다. 저쪽은 노들역이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 열차가 노들역에서 자 갑니다. 열차가 막 가. 그러다가 회생제동은 언제 걸려? 그렇죠. 브레이킹. 한마디로 브레이크 밟으면 우리 하이브리드 자동차들 회생제동 걸잖아요. 그러면 열차도 똑같죠. 그럼 브레이크 밟을 때 뭐 회생제동이 걸리면 회생제동이라는 뜻이 뭐예요? 그렇죠. 얘가 전기를 다시 만들어내는 거잖아. 그럼 만들어내서 그거를 어떻게 같은 선로가 지나가는 노량진역에 있는 그쪽으로 전력을 보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노들역에 있는 열차 쪽에서 전기가 만들어지면은 노량진역에 있는 열차까지도 받아낸다. 그 전기를. 그런 게 바로 회생제동의 가장 역할인데 지금 잘못된 것을 찍으라 그랬어요. 전차선로 지락이 발생하는 경우 회생제동을 중단한다. 맞아요? 틀려요? 자, 지락이 되고 있어. 그런데 회생제동 전기가 막 만들어져서 쏟아져. 그럼 돼? 안 돼? 안 되겠죠? 중단한다. 좋은 말이고요. 전차선로에 전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회생제동이 중단한다. 그렇죠. 우리 앞전차가 내가 전기를 보냈는데 못 받는데 그럼 회생제동 할 필요가 없죠? 중단한다. 오케이. 자, 전기철도 전력 공급 시스템은 회생제동이 상용제동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회생제동은 항상 걸려있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상용적, 우리 상용이다. 계속 지속적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용제동으로 사용하기 가능하도록 한다. 4번.
회생 전력을 다른 전기 장치에서 흡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기철도 차량은 다른 제동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된다. 다른 데서 이거를 잘 흡수할 수 있는 상황이래요. 그러면 회생 제동을 걸어줘야 전기가 만들어져서 다른 전차가 흡수를 해주겠죠. 그런데 지금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제동 시스템으로 바꾸래. 뭔가 이상합니다. 바로 우리 법은 이런 게 되게 조심해야 돼. 없는 경우. 다른 전기장치가 내가 어차피 뭐 회생제동으로 해서 보내줘도 뭐 흡수할 수가 없대요. 받아들일 수가 없대. 그러면 어떻게? 그렇죠. 다른 그냥 제동 시스템을 전환해서 그냥 브레이킹만 잡으면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요걸 한 글자 바꿈으로 해서 뭐 이놈이 틀린 답안으로 된다라는 거.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지만 조금 기억을 하시면은 충분히 찍어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9번입니다. 전기철도 변전소의 설비에 대한 사항으로 잘못된 것은 이라는 문제네요. 그러면은 역시나 이 문제도 딱 보면 선생님 저 이런 문제 거의 본 적 없는데요. 그래도 찍어낼 수 있다. 선생님 어떡해요? 아무리 지가 신출 문제라고 해도 만약에 내가 처음 보는 문제라 해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차단기는 개통의 장래 계획을 고려하여 용량을 결정하고 일단 좋아요. 용량 결정하고 회로의 특성에 따라 기존과 동작 책무 및 차단 시간을 잘 설정해라. 일단 말은 좋습니다. 넘어가요. 개폐기는 선로 중 중요한 분기점, 고장 발견이 필요한 장소, 빈번한 개폐가 필요한 곳에는 하며 개폐의 상태 표시, 얼굴 닿는 표시되고 장분장치 등을 설치해야 된다. 좋은 말이죠. 일단 넘어가요. 제어반의 경우 우리 제어하는 판 아날로그 방식을 원칙으로 하여야 된다. 아날로그. 요즘에 무슨 시대야? 디지털. 그쵸? 요새는 디지털 시대죠. 그런데 무슨 아날로그 방식 원칙으로 합니까? 그쵸? 그래서 이게 틀린 거야. 디지털이 디지털. 그래서 아날로그 방식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느낌상 딱 봐도 어때요? 뭔가 이상한데? 그쵸? 그러면은 이런 게 정답이다. 그리고 제어형 그리 전원은 상온과 예비 두 계통으로 구성한다. 예비 전원이 있으면 좋은 거겠죠? 그래서 좋은 것들 빼고 뭔가 냄새가 좀 나. 그쵸? 그런 거를 찍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0번입니다. 전기저항 장치를 일반인이 출입하는 건물의 부속에 실하는 경우 2차전지 렉과 렉 사이 및 렉과 벽면 사이에 몇 미터 이상이나 역시나 이런 문제도 어때요? 구석진대에 있는 문제, 2차전지 문제인데 자, 이거 일단 답은 간단하게 1m인데 일단 찍어내고 이런 거는 뭐 단순 암기죠. 그런데 이게 선생님 도대체 뭡니까? 2차전지 렉이요. 자, 우리가 단전지라 그래서 전지 하나를 딱 놓고 보면요. 그걸 그냥 단전지, 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전지가 다시 직렬로 이렇게 우리가 모으면은 그거를 이제 묘들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묘들을 다시 직렬로 모으면은 그때 그걸 렉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전지가 있는데 전지를 모아.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묘들이 된다고. 그럼 묘들을 모아. 그러면 뭐가 돼요? 렉이 돼. 그리고 렉을 모아. 또, 선생님 뭐 계속 모아요. 모아. 그러면 뭐가 돼요? 뱅크라고 우리가. 뱅크 구성한다 그러잖아, 크게. 그럼 요놈은 전지. 요놈을 막 모아서 어디 넣어놨어? 묘들을 막 모아서 쌓았어. 직렬로 연결했어. 거의 뭐 통이 되지, 렉부터는. 그리고 이 통들이 이제 뱅크를 막 이루고 옆으로 이렇게. 요 느낌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바로 2차전지 렉과 렉, 이 렉과 렉 사이는 어떻게 또는 렉과 벽면 사이는 전면부의 경우에는 적당한 1m 정도, 한 요 정도 이렇게 띄워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20번까지 봤고요. 이번에 보건대 이 문제는 생각 외로 어렵죠. 왜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못 보는 문제들이 사이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이거 말고 내가 평상시에 공부하던 평이한 문제들과 이러한 문제들을 같이 가져가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으시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모두 합격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